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저같이 2030 젊은 청년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전세로 들어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게 나은지 궁금해요. 최근에 고향 창릉, 신도시, 상기 신도시 우리가 청약 통장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얼마 전 같으면 우리가 결혼하지 않으면 특별공급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청약되기는 힘들어. 근데 지금은 가능하다 해가지고 최근에 고향 창릉하고 상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을 했는데 그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게 청년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점수가 안 되는 우리 사장님처럼 그런 분들은 막 넣어볼 필요가 있어. 근데 미분양이 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분양가가 비싸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지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걸 팩트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약한다 그러면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들다가 어플 같은 데 들어가 봐요. 여기 분양가 얼마야? 세대수도 많고 브랜드도 더 좋은데 20년 된 게 더 비싸버려. 그럼 분양가가 새 아파트가 그럼 분양 안 받겠죠? 그렇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고향 창릉은 그러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았냐? 상기 신도시고 GTX 여기 들어서고 여기 킨텍스보다 더 앞이잖아. 서울 쪽으로는 고향 창릉이 더 가까워요. 사전 청약을 했다. 믿지야 본전 아니야? 안 돼도 그러면 그 과정을 배우는 거야. 청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자꾸 해보라는 거야. 안 되더라도 해보라면 뭐해?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가지고 그러면서 카페 홍보도 하라고. 홍보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여기 카페 사장이라 그러면 저 젊은 사람이 능력도 있네 아니면은 열심히 사네 하면서 신분이 확실하잖아. 어쨌든 동네에서는. 그쵸. 그러면 또 대답도 잘해줘. 모르는 사람이 오면 대답 안 해줘요. 갑자기 금매가 거래가 된다. 그 이유를 알아. 거기에 정책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모든 게 녹여져 있다. 입지가 좋은 것은 그만큼 분양가가 싸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고 여러 가지를 보고 가격 경쟁력, 입지 경쟁력 있다고 그러면 들어가야지. 그러면은 현금도 또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청년들이 돈이 어디 있어. 근데 시세 70% 이하고 돈을 또 청약에 따라서는 많이 안 내도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대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살 때 금리가 아주 낮아요.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이하 아파트는 해주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고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이게 상담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처럼 또 젊은 청년들이 사업 같은 걸 하려고 할 때 위치 선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상가를 보러 갈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다 가봐요. 내가 갔던 그 시간대면 딱 붐비는 걸 보고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사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임대료가 얼마 정도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다 조사해보고. 그 요즘에는 그 어플들도 좀 잘 나가고 어플을 또 100% 믿을 게 아니고 현장을 또 다녀보면 부동산도 들러서 물어보고 부동산은 또 100% 다 맞는 게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주변에 체크를 해보는 거야. 우리가 발품이라고 해서 직접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요즘에 어플들 조사하는 거 손품, 눈팅도 하고 손품, 눈품, 발품 그게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저 여기 너무 궁금한 게 이제 저희 단골 손님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사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1년만 버티세요.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아무래도 여기 아레나 콘서트장 실제 규모 뭐 생기고 여기 GTX도 생기고 뭐 이것저것 많이 생기니까는 더 좋아질 거다. 일산의 메카 중심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파트랑 상가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GTX가 생긴다 그러면 상권이 크게 좋아질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경춘서에나 춘천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전철이 생기면서 집값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춘천에서 서울이 가까우니까 서울 가서 쇼핑해버려. 춘천 상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고향 장양지구라고 해서 이제 한 12,000가구 정도 또 들어서잖아요. 고양시에 지금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가구 수로 따지면 한 40만 가구인가? 또 일산 서구, 동구, 덕양구 이렇게 세 개 구로 나누면 이제 덕양구가 가구 수가 제일 많고 일산, 동구, 서구가 10만에서 좀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가구 수가 많아진다.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죠. 공급이 많아지죠. 공급이 많아지면 이 공급보다 일자리가 엄청나게 더 많이 더 창출하면 계속해서 올라가겠지만 한정된 일자리 가지고 공급이 많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근데 상가 입장에서는 아파트랑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가구수가 많아지는 거는 인구가 많아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상권에는 더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가 공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골 손님분들이 저한테 여기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뭘 많이 얘기를 해주시냐면 여기 손옥함 호텔에 애견 미용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항상 풀예약이에요. 이상하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견 미용 좀 잘하는 분이 들어오셔서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애기 엄마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또 간식거리 사줄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분식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카페는
카페는 제가 카페를 해서가 아니라 카페는 포화예요. 또 저쪽도 너무 먹고 다 노나먹기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카페는 비추천은 하고요. 그다음에 옷가게.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여기 옷가게가 하나도 없어요. 그 옷가게가 들어오면은 좀 잘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그 맞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상권이라는 게 오히려 그런 임대료만 저렴하다면 그것도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상권 조사를 좀 해가지고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정보도 어떻게 보면 다 차야 여기 서로 윈윈하는 거니까. 여기 EBS 인마루 방송센터라든지 그분들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오시거든요. 육교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먹을 데가 없다 여기에. 많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좀 먹을 거 맛있는 데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어느 지역이든 거기에 대장주, 온시티가 대장주거든, 일산에서. 나중에 GTX가 들어서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나중에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갈 것과 떨어질 것이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집값은 어차피 올라요. 언젠가 다시 지금 조정을 받다가. 소득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5, 6년 대비해서 지금 한 25%가 소득이 올랐어요, 평균이. 소득이 올랐다는 것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고,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가구수가 감소하면 대장주부터 들어와. 점점 외곽이나 입지가 안 좋은 것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고, 거기다 또 공실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저는 아직까지 적금만 들고 있잖아요. 그 통장에만 돈을 넣지 말고 좀 밖으로 굴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당연하죠. 굴릴 수 있으면 굴려야죠. 물가 상승률이 5%대인데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 지수 한 2%대로 내리는 거예요. 5%면은 내가 5% 적금해봐야 본전이에요. 그럼 5% 이상 나오는 거에 굴려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든지 공부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도 2개, 3개 종목을 100만 원씩 해서 200, 300만 원 되죠. 그러면 투자를 해보면 내 돈이 들어가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그럼 올랐어, 내렸어, 왜 올랐을까, 왜 떨어졌을까, 또 공부를 하게 되잖아. 그 피부로 느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 같은 경우도 계속 조사를 해보고. 그래도 가장 변동성이 없고 안전한 걸 뭐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이죠. 왜? 주식은 하루에도 상한가 하한가를 칠 수 있잖아요.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30%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코인은 더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큰 자산을 가져오는 건 부동산이다. 정당TV 열심히 봐요. 그러려고요. 초보자를 위한 시리즈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장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궁금해하는 거를 카카오 플러스나 뭐 이메일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신청을 해줘. 그러면 우리가 또 매주 화요일 난 12시에 라이브를 하거든. 여기에 12시면은 손님 없을 때 라이브 참여를 하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부동산은 개별성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경험과 노하우가 오랫동안 스며들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 나이부터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한 10년 지나면 지금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자산이 있는 친구들하고는, 이 친구는 그렇게 노력을 안 했다 그러면 한 몇 배 차이 나요, 나중에. 늦지 않은 거죠. 늦지 않은 게 아니고 좋은 시기예요. 좋은 시기예요. 예. 항상 안주하지 말고. 제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대표님 유튜브를 보거나 그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 유튜브. 그럼. 그리고 지금은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세법이나 정책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도 그냥 반복해서 들어. 근데 우리는 계속 변하는 거를 하루하루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 20대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이제 앞을 나아가면서 전진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거지만 그 힘듦을 참다 보면은 2년이든 3년, 5년 뒤에는 정말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파이팅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말씀이네. 당장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사랑해요. 여기 손오카 호텔 간호사님 장대장TV라고 아세요?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구독해달라고 했어요. 그럼요. 아니, 장대장TV에 빠지면 못하나.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책임이 있죠. 네네. 근데 여기 단골이시다면서요? 네, 그럼요. 다 맛있어요, 커피가. 제가 오픈 때부터 정보했어요. 1년 넘게. 또 사장님이 친근하고 또 그런 맞아요, 거. 맞아요. 처음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아는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원래 안 듣는 사람인가? 나도 헷갈릴 정도로. 그리고 여기 오면은 진짜 막 하나 시켜 먹고 한 잔 더 시켜 먹을 것 같아. 너무 또 친근하시고 사장님. 잠깐만 사진 한 장만 찍고. 대박 난다, 대박 나. 사인 넣어주면 좋은데요? 와,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킨텍스 원시티 부동산이고요. 원시티가 어쨌든 일산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로 들어가잖아요. 아직은 GTS 여기 들어서면 조금 더 유동인구가 많겠지만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이 불편한 편이니까 상가들이 그렇죠. 유동인구도 적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선인가요? 천차만별이에요. 계속 버티던 분들은 임대료 지금부터 올려야 된다는 분도 있고 네. 이거 버티는 게 힘드신 분들은 저렴하게라도 놓으시려는 분이 있고 그렇죠. 공실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그러면 임대료를 안 내리려고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 반, 그 다음에 상권이 활발히 안 돼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 반. 그럼 6, 7평짜리 저 끝에요.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료, 어느 정도 선의로 봐야 될까요? 100만 원 안짝이죠. 사장님 나중에 어떻게 보세요? 여기? 이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 GTX-A 개통되고 CJ 라이브시티 들어오면 울산 상권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CJ 라이브시티는 가장 크게 42,000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이잖아요. 자주 콘서트든 뭐든 열리면은 온 유동인구들이 또 소비를 또 많이 하고 갈 거니까. 준공은 언제로 지금 예정돼 있죠? 내년 말이죠. 내년 말. 주민들 여러 가지로 좀 기대감이 크겠네요. 이거 원래는 분양 받을 때만 하더라도 네. GTX-A는 다니고 있어야 되고 저기는 공연을 지금 하고 있어도 수십 번을 하고 있어야 될 그거였죠. 19년도에 여기가 준공이 됐는데 한 3년 정도가 뒤처진 거고 상가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되면 낮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죠. 네. 여기 좀 잘 좀 홍보해 주세요. 여기가 조명도 새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네.